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한 것이 바로 이제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 언어나 이런 식의 고급 수준 언어만 보면 이제 CPU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제 CPU마다에 대한 특성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겠고, 결국은 CPU가 실행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그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명령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23개, 토이 같으면 그 23개 정도의 CPU, 명령어만 갖고도 실제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이 실제 이제 CPU가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계 코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의 한 줄 한 줄의 명령어가 어떻게 기계어 코드로 표현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계어 코드를 어떻게 이제 왜 하필이면 이런 식의 코드가 정해졌냐 하는 부분은 실제 CPU 설계하고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로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회로로 만들지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기계어 코드 각 부분이 회로의 어느 부분에 매핑이 될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 하면 가능하면 회로가 간단해질 수 있을 것, 이게 핵심 목표입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만들긴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개의 명령어 집합을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할 텐데, 그거를 가능하면 간단한 회로로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요. 회로가 간단할수록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고요. 실행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줄어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계어 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소를, 그러니까 CPU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술 논리 연산들은 이제 그건 간단하고요. 문제는 메모리를 읽고 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메모리 주소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로드 명령어, 스토어 명령어, 그 다음에 브랜치 명령어, 여기에는 메모리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죠? 메모리 주소 부분은 직접 수치로 주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레이블, 어떤 변수나 이런 식의 어떤 위치를 레이블로 표시해 놓게 되면 그 레이블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주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 이제 기계어 코드로 그게 표현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메모리 주소에 대한 정보를 기계어 코드에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메모리 주소를 결정할 때는 이제 그 CPU가 논리 회로로 만들어진 CPU가 이제 기계어 코드를 결정할 때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서부터 앞으로 또는 뒤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계어 코드를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옵셋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주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로부터 앞으로 또는 뒤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옵셋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바꾸기 얘기하면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옵셋 값만큼 더해주면 그게 원래 원했던 주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로드 명령어, 스토어 명령어,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브랜치 명령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비트로만 표현하게 되겠고, 그래서 메모리 주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32비트를 썼으면 좋겠는데, 기계어 코드에다가 기계어 코드 하나가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 명령어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뭘 써야 될 거고, 이것도 표시를 해야 되고, 나머지 영역에다가 이제 주소를 표시하다 보니까 32비트 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6비트로만 표현을 하고,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그것을 더해서 앞으로 뒤로 표현하자,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이런 ARM CPU들도 그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비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32비트로 부호 확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카운트 값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인가요? 여기서 로드 스토어 명령을 봤을 때에 실행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주소가 결정이 돼서
로드 명령 같으면 주소가 결정이 돼서 그 주소를 메모리에다가 보내면 메모리에서는 그 주소에 있는 값을 내보내게 될 테고 그것을 CPU에서는 받아서 CPU 내부의 목적지 레지스터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로드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CPU 내부의 특정 레지스터에 기록하는데 그때 이 주소를 결정하는 부분은 그때 쏙 빼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이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오펫을 더한 것이 주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토어 명령은 똑같습니다. 단지 주소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똑같고 이게 소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지정된 주소에다가 기록하는 것만 다를 뿐인 거죠.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는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가 뭐냐? 주소만 결정을 해서 그 주소를 어떤 레지스터에다 기록하는 거죠. 따라서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한 다음에 그것을 메모리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CPU 내부의 어떤 원하는 레지스터에다가 기록만 하고 끝나는 거죠. 주소만 결정을 해서. 브랜치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주소를 결정을 해서 그 주소로 다음 실행 위치를 옮겨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 명령어를 읽어올 주소를 바꾸는 거죠. 즉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바꾸는 겁니다. 항상 명령을 읽어올 때는 프로그램 카운트에 들어있는 그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보내서 읽어오면 그것이 기계 코드로 되어 있는 명령을 읽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다른 걸로 바꾸시게 하면 당연히 바뀌어진 주소에서 명령을 읽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바꾸는데 이거 역시도 그 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얼마만큼 이동할지 옵셋을 더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다음에 똑같은데 그 결과를 프로그램 카운트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바뀌는 거죠. 단 조건에 따라 가지고 조건에 만족이 되면 여기 기록을 하고 조건에 만족이 안 되면 기록하는 작업을 안 하는 거죠. 즉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바뀌고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안 바뀌고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어쨌든 직접 어드레싱하고 레지스터 간접 어드레싱을 두 가지를 우리가 썼는데 자, 다시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데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값이 오퍼랜드가 됐고요. 오퍼랜드를 어떻게 가져올지를 표현하는데 직접 값을 바로 표현할 수도 있고 더하기, add해서 r0에다가 3을 더한다 이런 식의 3을 더한다는 것 같이 이렇게 직접 값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지스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레지스터에 현재 들어있는 값에서부터 그걸 이용을 해서 메모리 주소를 쓰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로드 스토어 명령어들은 보면 메모리 주소를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 상의 어떤 그 레이블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 주소를 직접 지정하는 게 되겠고요. 직접 어드레싱이죠. 그 다음에 어떤 레지스터를 지정해가지고 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써라. 그걸 메모리 주소로. 그건 레지스터 간접이죠. 그래서 그냥 로드 명령어가 곧 직접 어드레싱을 쓴 거고요. 메모리 주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LDR 명령어는 이제 레지스터 간접 모드를 썼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가만 놓고 봤더니 레지스터 간접 모드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 우리가 원하는 주소는 지정되어 있는 주소 레지스터, 애드레스 레지스터, 이 RA에다가 옵셋 값을 더한 것을 메모리 주소로 쓰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직접 애드레싱 모드도 따지고 봤더니 결국은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옵셋을 더하는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실제 회로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같이 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를 확연하게 구별해 쓰지만 실제 이것을 논리 회로로 이 명령어를 만들 때는 이제 논리 회로 작동하도록 만들 때는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기능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차이가 여기에 어떤 레지스터가 지정되어 있냐 그냥 프로그램 카운트 쓸 거냐 요것만 다르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어라든지 브랜치 명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이 맞춘 이유는 나중에 논리 회로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회로가
간단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토이 CPU의 기계 코드 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인텔 X86 CPU에서도 이런 식의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ARM CPU도 있고요. 각 CPU마다 어떻게 기계 코드 표현되는지가 정식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 CPU를 설계한 회사에서. X86 같으면 인텔사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ARM CPU 같으면 역시 또 ARM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자료에 보면 어떻게 명령어들의 기계 코드로 표현되는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러, 즉 어셈블리언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 코드로 바꾸는 이 프로그램은 어셈블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으면 결국은 이러한 룰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령어 한 개 한 개가 실제 기계 코드로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이런 표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셈블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토이 A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각 명령어들이 보면 이제 여기가 총 23개가 있는데, 전체 32비트를 각각 필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 여기에 있는 이제 3비트 값을 갖고 이게 실제 이제 CPU가 이걸 실행할 때에 제일 상위 3비트를 보면 이게 어떤 그룹의 명령어다라고 딱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룹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rithmetic shift right까지 요 위에 명령어들은 전부 다가 산술 논리 연산 명령어입니다. 산술 명령어거나 논리 연산 명령어들은 같은 그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거, 그래서 로드 명령어와 LDR 명령어는 같은 그룹이고요. 메모리에 쓰는 거, 스토어 명령어와 STR 명령어는 같은 그룹이고, 나머지들은 또 브랜치부터 RET까지는 또 같은 그룹으로 처리를 했고, 소프트 인터럽트나 리턴 프롬 인터럽트는 또 좀 다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로로 만들 때에 각각의 유사한 그룹은 유사한 논리 회로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비트는 이제 실제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또 이제 나누는 거죠. 세부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arithmetic shift right까지는 이 OP 코드로 보면 똑같은데 이제 이 세부 요 비트들로 보면 이제 000부터 111까지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명령어인지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LU라고 하는 것이 이제 arithmetic, logic, 연산을 뭘 쓸 거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컨디션 코드 부분은 이제 실제 브랜치에서 주로 쓰는데, 브랜치 할 때에 조건에 따라 가지고 브랜치를 할지 말지를 여기다가 어떻게 기계 코드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연산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기록할 레지스터가 뭐냐를 여기다가 표시하겠다는 거죠. 애드 같으면 무엇과 무엇을 더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여기다가 표현하겠다는 거죠. 3비트로 해서 R0 레지스터는 000, R1 레지스터는 001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 R0부터 R7까지 프로그램 카운트는 R7하고 같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트는 111이 되겠죠. 그렇게 여기다가 표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애들 하는데 어떤 레지스터 값에다가 다른 값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소스 레지스터는 또 뭐냐? 역시도 이 자리에다가 여기 3비트 자리에다가 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dd 같으면 어떤 레지스터 값에다가 즉석 값을 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레지스터와 다른 레지스터를 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소스 오퍼란드는 어떤 즉석 값일 수도 있고 어떤 레지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비트를 갖고 이게 제로이면 어떤 레지스터를 나타내고 1이면 즉석 값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이제 구별하겠다는 거죠.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머지 16비트에 이제 즉석 값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어떤 레지스터 번호를 표현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두 번째 오퍼란드가 레지스터고 그러면 이 자리에 3비트에다가 그 레지스터 번호를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안 쓴다는 얘기는 아무 값이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만약 요 값이 1이라고 하게 되면 적석 값이면 그러면 요게 16비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정수로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 요거 사실은 두 개가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구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0이 요 비트가 0이면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 1이면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 이렇게 뭐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add 명령 한번 봅시다. add. 앞에서 본 표를 다시 add만 잘라놓은 겁니다. add. 그래서 add 명령어는 여기 이제 계산한 결과를 저장할 레지스터를 표시하고 컴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스 레지스터 하나가 나오고 컴마 나오고 여기에는 또 다른 레지스터일 수도 있고 즉석 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한 것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계 코드로 구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R1의 값에다가 R2의 값을 더해서 결과를 R3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대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OP는 000, ALU 000, CC 111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목적지 레지스터 이 자리에는 어디다 기록할 거라고 했냐면 계산 결과를 R3에 기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R3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011, 3이죠. 그죠? 3.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소스 레지스터인데 첫 번째 소스 레지스터. 그래서 어디 값을 가져올 거라고 했냐면 R1이라고 그랬어요. R1은 1이기 때문에 001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스 오퍼란드가 즉석 값이 아니고 레지스터야. 그럼 여기다가 아까 이 값은 0으로 표현합니다.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0으로 표현하면 레지스터를 지칭하고 1이면 그 다음에 즉석 값이 온다.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거죠. 이 0일 때는 그럼 두 번째 오퍼란드가 레지스터 R2였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010을 넣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14비트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0을 채워놓은 겁니다. 이제 똑같은데 이제 요 R2 대신에 즉석 값을 넣었을 때 3을 더하겠다. R1에다가 3을 더한 결과를 R3에 기록하겠다고 하게 되면 앞에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죠? 똑같이 오다가 두 번째 오퍼란드 요거만 다른 거니까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0이 아니라 1로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16비트 전부 다를 여기 16비트를 다 합쳐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정수로 봐서 3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3이기 때문에 끝에 11로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16비트로 정수 3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어 코드 32비트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명령어다라고 역으로도 환산이 가능한 거죠. 아까 그 룰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는 이런 식의 숫자만 쫙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명령어라고 역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000으로 시작하면 이건 add 명령어네 라고 바로 알 수가 있다 이거죠. add 명령어고 그 다음에 그러면 add인데 어디다 기록할 거냐 이걸 봤더니 R3이네 뭐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 값이 0이니까 요 3비트 값이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거네 R2 여기 1이니까 요 16비트 값이 뭔지를 봤더니 3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 코드를 보면 곧 이 어셈블리언의 명령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어셈블리언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 코드를 바꾸는 소프트웨어가 뭐라고요? 어셈블러죠. 그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행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게 기계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셈블리언으로 뭐가 될지를 우리 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역 어셈블러라고 그러죠. 디스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행 파일을 보고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졌는지를 우리 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PC나 뭐 이런 윈도우나 이런 데 있는 실행 파일을 보고 이게 이제 그 CPU에 맞는 기계 코드로 이렇게 역으로 환산하면 어셈블리언으로 우리가 일일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약간 바꾸면 이제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계 코드 일부를 바꾸시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명령어가 있었는데 원래 프로그램에 이것이 들어있는 실행 파일에다가 그 해당하는 위치를 예를 들면
이 자리를 010으로 됐던 것을, 000으로 바꿨어. 그럼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것이 R0 값이 더해지는 걸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아예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다른 명령으로 바꾸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기계 코드를 바꾸는 작업은 1대1로 아까 그 틀에 맞춰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셈블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빼기, 서브트랙트. 그래서 아까 산술 논리 연산을 전부 다 합니다. 어쨌든 add, subtract, and, or, exclusive, or 전부 다가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제 앞에 여기가 000이었고요. 이 자리만 add는 000, subtract는 001, and는 010 이런 식으로 다를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표현하는 것은 똑같죠. 여기 형식이 똑같은 거죠. 그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subtract냐 and냐 따라가지고 이 부분만 서로 이제 달라질 뿐인 거죠. 그리고 오퍼란드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add하고 똑같습니다.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명령어 개수는 많지만 굉장히 그 표현은 단순합니다. or와 exclusive와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에 실제 소스 오퍼란드들 간에 가져와서 그걸 어떤 연산을 할 거냐만 구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엔드를 할지만 달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O와 해가지고 R5와 16진수로 1, 2, 3, 4 하고 OR를 하게 해서 결과를 R 사이에 넣겠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000이었고 OR 명령어는 이 자리가 011입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11이었고요. 목적지가 R4니까 여기에 100이 들어갔고요. 4죠, 4,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스 오퍼란드가 R5니까 5에 해당하는 것. 이 자리에 101이 들어가고요. 5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이건 적석값이죠, 그죠? 값이기 때문에 1로 표현해주고 여기에 요 16비트를 0x 1, 2, 3, 4 해당하는 값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비트니까 요렇게 4비트 묶으면 1, 요렇게 4비트 2, 3, 4가 된 거죠. 0x 1, 2, 3, 4가 되는 겁니다. 16비트로.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16비트를 그냥 그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2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지만 4개씩 묶어가지고 앞에 여기까지 4개를 묶으면 0이죠. 16진수로 0이 되겠고 이렇게 4개를 묶으면 1111 F입니다. 그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를 묶으면 1100 C가 되겠고요. 이렇게 4개를 묶으면 1011 B가 되고요. 이렇게 4개 묶으면 1, 2, 3, 4 이렇게 해서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이 룰 한 개만 있으면 이제는 아까 그 표에서 본 그것만 보면 어떻게 표현될지가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어셈블리언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직접 우리가 손으로 기계 코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 명령어하고 서브트랙트, 빼기 명령어하고 두 개의 차이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컴페어는 사실은 빼기하고 똑같은데 빼기를 한 결과는 필요 없고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컨디션 코드 값이 뭐냐 그게 결과가 음수였냐 제로였냐 양수였냐 이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어디다가 기록하지 않고 그냥 기록하는 작업만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그 표에서를 따와서 보게 되면 컴페어 명령하고 서브트랙트 명령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브트랙트 명령 같으면 R2의 레지스터 값에다가 9 적석값으로 9를 뺀 결과를 R3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서브트랙트는 000001이고 여기는 무조건 111이었고요. 목적지는 R3이니까 3이 나오고 소스 레지스터는 R2니까 2가 나오고 적석값이니까 여기에 1을 넣어주고 여기에 9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9. 그래서 9에 해당하는 값이 됐는데 컴페어 명령어는
똑같이 하게 됐습니다. R2에다가 9를 빼봐라. 이런 얘기죠. 결과는 저장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그대로 따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래서 R2에서 9를 빼긴 하되 결과를 저장하는 것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고 요 자리만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논리 회로로 만들 때에 두 가지를 같은 회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놨고 단지 계산한 결과를 목적지에다 저장하는 것만 생략을 한 것이 컴페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CC 자리에 컨디션 코드인데 요 자리에 111이면 값을 기록을 하고, 즉 이 자리에 표현되어 있는 요 레지스터가 기록을 하는 것이고 000이면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000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3비트 값은 의미가 없죠, 그죠? 지금은 이제 000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이게 R0입니다. 근데 이건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R0가 됐든 R1이 됐건 R2가 됐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편의상 그냥 000을 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논리회로로 만들 때는 두 가지를 똑같이 연산을 하긴 하되 이 값을 보고 여기에 목적지 레지스터가 기록할 거냐 말 거냐만 달리해주면 두 가지가 서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논리 회로로 만들 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회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not the 명령어. not the 명령어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표에서 보면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000, 100, 111이 나오고 지금 같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소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비트 단위로 바꿔서 0인 비트는 1로, 1인 비트는 0으로 비트 단위로 바꿔서 목적지 레지스터 기록을 하는 건데 여기에 목적지 레지스터가 들어갈 자리에 적절하게 값이 들어갈 거고 소스 레지스터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V 값이 1이고 나머지 다 1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아까 그 표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R0 값을 not 오퍼레이션을 해서 R2에 넣는 것은 이 표에다 맞추게 되면 이 값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R2 010이 되겠고요. 이 자리에는 R0 000이 된 거죠. 나머지는 위에 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16진수 표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exclusive OR를 하는데 R0에다가 -1하고 exclusive OR를 해서 그 결과를 R2에 넣는 겁니다. exclusive OR는 같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를 보는 건데, 같으면 0, 다르면 1이다, 그죠? 그거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트 단위로 서로 1대1로 대응되는 비트들끼리 연산을 하는데, 서로 값이 같으면 0, 값이 다르면 1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이것을 아까 우리 그 표에 있는 대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여기에 exclusive OR에 해당하는 값이 있고, 이건 11이었고, 목적지 레지스터는 R2니까 여기에 R2가 들어가고, 소스 레지스터는 R0니까 000이 들어갔고, 즉석 값이니까 1을 표현을 하고요. 이 즉석 값이기 때문에 1을 표현하고, -1이니까 여기 16비트에다가 -1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1은 16비트로, 모든 비트가 1인 게 -1이죠, 그죠? 16비트로. 그래서 전부 다가 1로 표현될 겁니다. -1은. 그래서 두 개를 봤더니 요 위에 있는 명령과 요 명령 어때요? 코드가 똑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not 명령어는 각 비트들을 반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따라서 요 1하고 exclusive OR를 하면 비트가 반대로 되죠. 원래 값이 0이었으면 0하고 1하고 exclusive OR를 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죠? 원래 값이 0이었다면 1하고 exclusive OR를 하면 1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원래 값이 1이었으면 1하고 exclusive OR하면 같으니까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값이 0이었으면 1이 되고 1이었으면 0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not 명령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not라고 하는 것은 32비트 전부 다가 1인 숫자하고 exclusive or를 하는 거더라.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그러면 not 명령어는 따로 회로를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not 명령어가 있으면 그것을 exclusive or를 하고 -1하고 exclusive or를 하는 걸로 처리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어셈블러, 그러니까 기계 코드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exclusive or에 맞춰서 바꿔주면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논리 회로로 만들 때는 not 명령어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exclusive or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회로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회로가 하나 더 단순해지는 거죠. 뭐 카피 명령어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R2의 레지스터 값을 R3에다가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앞에 명령어는 표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가져오고 이게 이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요 값이 제로가 되고 여기에 R2에 나타나는 공유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직접 R3에다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요 V 자리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6비트 전체 16비트에 대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 16비트에 대해서 4321에 해당하는 16진수로 값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 3, 2, 1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도 똑같은데 어쨌든 이제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는 여기가 똑같습니다. 두 개의 명령어가 다 똑같은데 요 자리에 요 비트 값이 0이냐 1이냐를 갖고 0이면 시프트 레프트 1이면 시프트 라이트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몇 비트를 시프트 할 거냐를 숫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숫자로, 그죠? 숫자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그 숫자는 여기다가 표시하겠다. 그래서 2면은 여기다가 1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rithmetic shift left right. 역시 요 ALU 코드는 이제 아까 다른데 요 두 가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shift left는 0, shift right는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load 명령어 역시 이제 똑같은데 OP-ALU 컨디션 코드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온 값을,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을 어디다 기록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지로 있으니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3비트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111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1이고, 요 주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얼마를 더할지 그 옵셋 값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로드 명령어가 있는 현재 자리, 로드 명령어가 있는 현재 자리로부터 이 밸류가 한 20만큼 더해진 위치에 있는 거였다. 주소가. 현재 이 로드 명령어가 있고 밸류라고 하는 레이블이 밑에 있을 텐데 현재 자리로부터 20만큼 더해진 위치에 있는 거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프로그램 카운트에 20을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20을 표현하게 될 텐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텐데 항상 CPU는 명령어를 읽어오면 프로그램 카운트는 1만큼 증가해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 읽어오기 위해서. 따라서 실제 이러한 명령어를 읽어오고 그 다음 그것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 명령을 읽어온 다음에 실제 여기 지정되어 있는 메모리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작업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하는 시점에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이미 1만큼 증가를 했죠. 즉, 이 명령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자리 값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만큼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현재 값으로부터는 19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19만 더해주면 원래 원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값이 20이 아니라 19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9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가
1, 2, 4, 8, 여기 16에 해당하죠. 16에다가 3을 더 대주면 1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옵셋 값은 1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LDR 명령어도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이제, 소스를, 그러니까 주소를 나타내는 레지스터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소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기에, R6 같으면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레지스터 6번을 표현하는 것만 다를 뿐이고요. 근데 아까 그냥 로드 명령어는 이 자리에 무조건 111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로드 명령어는 예를 들어서 R1에다가 밸류에 있는, 밸류라고 하는 레이블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R1에 저장하는 거고, 요놈은 R6로부터 19를 더한 위치에 있는 메모리의 값을 읽어와서 R1에 넣는 거죠. 어쨌든 아까처럼 이제 value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부터 20만큼 더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실제 옵셋은 19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19를 더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잘 보면 결국은 차이가, 이것은 R6니까 R6을 표현한 거고, 이 로드 명령어는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트 값하고 더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R7이 적혀 있어요. R7번이 프로그램 카운트입니다. 그 얘기도 미리 왜 하냐면, 결국은 두 가지 명령어가, LDR이건 로드 명령어건 사실은 동작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죠. 단지, 더할 때 그 레지스터를, 지정되어 있는 요 레지스터를 쓸 거냐, 아니면 무조건 R7을 쓸 거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사실은 논리 회로로 보면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실제 나중에 회로로 만들 때는 같은 걸로 취급한다. 스토어 명령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명령어. 이거 역시도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브랜치를 하고, 지금 같으면은 그 네거티브이거나 포지티브이면 ADDR 위치로 브랜치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체 그 표에서 본 것을 그대로 따오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정해져 있고, 이 자리만 뭘 쓸 거냐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컨디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CC에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ZP를 매핑을 시킨 거죠. NZP. 원래 N이 표현됐으면 첫 번째 자리에다가 1. Z는 없으니까 그 자리는 0. P는 끝에 있으니까 1.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비트가 있으니까 뭐 111이면 NZP면 항상이 되는 것이고, 000이면 전혀 항상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 값에 따라 가지고 세 개를 그대로 1대1 매핑시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이제 옵셋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브랜치 하는데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명령어가 있는 자리로부터 20을 더한 주소에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이 명령어를 읽어오는 시점에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증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증가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9만 더해주는 위치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석값으로 19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계 코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을 실제 구체로 예를 들어 보면 뭐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이게 NP니까 101이 된 것이고, 그냥 P만 쓴다 라고 하면 001이 되는 거죠. 항상 이 자리가 N자리, Z자리, P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브랜치 직전에 실행한 결과가 양수이면 룹으로 브랜치를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레이블 자리가 주소를 더한 위치가 아니라 이전 자리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화일 루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루프를 돌잖아요. 그죠? 루프를 돌린다는 얘기는 쭉 실행해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즉 이전 위치로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룹 자리가 현재 자리보다 이전에 있으면 당연히 음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음수를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현재 이 명령어 자리로부터 룹이 -5의 위치에 있는 5칸 이전에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이 옵셋 값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명령을 실행하는 시점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항상 1만큼 증가해 있어요. 따라서 실행하는 시점에 -5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6을 대주면 되는 거죠. 이미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증가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보면 6칸 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16빗 때 -6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6이 표현되는 것은 뭐 간단하게 그 이의 보수를 따져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명령어들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BR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셈블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게 되면 2000번지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결국 메모리 2000번지부터 아까 그 표대로 이제 딱 만들게 되면 이준수로 이렇게 쫙 표현되게 되는 거죠. 이 명령 한 개 한 개가 이 로드 명령으로 정의될 때고, 그래서 2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16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토익 시뮬레이터 쓰면서 앞에 이제 기계 코드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